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인니 주간 뉴스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2월 19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콤파스 신문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를 보면요, 거의 매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기철이기 때문에 매일 비가 온다고 하지만 좀 심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말과 12월 초까지 서부자와 반둥에서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심하다고 전해지더니 지난주부터는 붕아원, 솔로, 강변 마을들이 홍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부 수마트라 아체주의 피디자야에서는 6.5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즉각 아체 지진 현장을 방문하고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무너진 동네의 머스짓을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직접 지진 피해 주민들을 만나서 피디자야 물라이 방킷, 스그라 방운 라기라는 말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디자야는 곧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강진으로 1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847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직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여진이 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 2만 2천여 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따라오지 않았는데요,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완전 파손된 가옥이 3,000채가 넘고요, 루꼬가 100동이 넘고 병원 한 곳과 60여 개의 머스짓 그리고 10여 개의 학교 건물이 무너졌다고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아침 인도네시아 공군기 한 대가 추락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추락한 비행기 기종은 허큘레스 군용 수송기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메단 상가에 추락했던 군용 수송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이날 공군 조종사들은 빠푸아 와메나라고 하는 공항 인근에서 훈련을 하던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추락 원인은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날씨는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탑승했던 군인 13명은 전원 사망하고 비행기 동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루다 팀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지난 17일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2016년 AFF컵 결승전에 아쉽게도 태국에 2대0으로 지고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전주에 서부자와 보거르 스타시온 뻑간사리 경기장에서 가진 태국과의 준결승전에서 2대1로 태국을 이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기 골 득실 계산에서 보면은 3대1로 인도네시아가 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경기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던 조코위 대통령과 제이카 부통령은 크게 상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름바가 서베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LSI라고 하는 한 여론조사 기관이 내년 자카르타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60.3%가 아홉 현 시장 말고 새로운 시장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호 1번
민주당의 아구스 유데노 실비아나 조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아오 후보를 뺀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60% 이상 중에서 47.6%가 아구스를 선택하는 바람에 1위가 됐고요. 기호 3변 그린드라당의 아니스 바스웨단 조가 34.8%로 2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후보의 종교에 따라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이슬람 유권자들이 아구스 실비아조의 36.1%, 아니스 샌디아고 우노조의 25.2%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비이슬람 유권자들은요, 정반대로 아혹조에다가 92.90%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티아 노반토 현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은 이 KTP 사업, 즉 전국민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사업과 관련해서 부패 척결조사위원회, 즉 KPK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자루딘이라고 하는 전 민주당 재무담당 국회의원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요, 일단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티아 노반토 의장은 참 재주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트럼프 공화당 후보 유세장 인증샷 해프닝도 잘 해결했고요. 파푸아 프리포트 광산개발권 연장과 관련해서도 비록 국회의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그것도 골가루당 총재를 거쳐서 다시 국회의장직을 횡복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KTP 뇌물수수 혐의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어떻게, 또 무슨 수를 써서 빠져나갈지 우리가 지켜볼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만디리 은행은 서부자와 개발은행과 반텐주 개발은행과 연합해서 이머니 자동현금 카드 사업의 지역적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디리 은행이 발행하는 이머니 현금 카드는 현재 고속도로 사용료를 내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트란스자카르타 버스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현금 카드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자카르타에 치우쳐 있는 제한성 때문에 서부자바주와 반텐주로 카드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전력회사 페렌의 울트라 슈퍼 크리티컬 기술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요,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고작 1400에서 1500kcal의 석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인도네시아 기술로는요, 무려 2700kcal의 석탄을 떼야만 1kW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도 아주 저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발전기의 경우 1메가와트에 130만에서 150만 달러가 드는 데 비해서 이 중국제는 80만에서 100만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싸고요. 효율적인 발전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화장실 환경 조사 보고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관광지의 화장실 개선 문제가 또다시 메르데카 대통령 집무실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인도네시아로 유치하라고 계속 다그치니까 화장실 문제를 이유로 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관광지마다 화장실을 많이 개선해 준 것은 맞는데요. 그건 현지인들의 관습에 맞춘 화장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흥건해서 사실상 외국인들은 그 화장실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잘란잘란 인니가 방송되겠습니다. 잘란잘란 인니를 시청하는 후에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란잘란이니의 박예진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끄망에 위치한 할리 퀸 비스트로인데요. 네, 주말을 이용하셔서요, 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3대가 쭉 다 같이 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보러 가요. 끄망에 위치한 할리퀸 비스트로. 이제 자카르타에도 정말 아기자기한 곳이 많아졌는데요. 미팅도 가능하고 예쁜 인테리어 덕에 가게의 모든 공간이 포토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이곳 사장님을 만나볼 텐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actually started this place as a furniture store, and I make baby furniture store. You make? Yes, we have our own. How do you say workshop? Oh, okay. So we produce everything from our workshops, from the baby crib, the changing tables, the beddings, and all the details, pajamas also. And then I had this idea that I wanted to make a playground for my customer, for them to actually bring their kids, so the mother can shop, and then the kids can actually have great times. But then, playgrounds and cafes, they come hand in hand. So I decided to expand it to a bistro. Oh, I see. Yeah, so this bistro is actually a family kind of bistro. So when the kids having fun, the parents and the grandparents and the kids itself, they can have fun at the same time. 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식당 옆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는요, 아가들을 위한 소품들과 이렇게 옷도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데요. 와, 이렇게 아가들 잠옷도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귀엽죠? 네, 아가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이곳에 와서 쇼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워라. 여기 또 베개까지 있네요. 아가들이 코 베고 잘 수 있는 베개도 있고요. 이불도 많네요. 저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이렇게 아가들이 잘 수 있는 침대도 있고요. 직접 제작하시는 모양인데요. 정말 귀엽죠? 베개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고 또 인형까지 이렇게 코디되어 있습니다. 예뻐라.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인도네시아 음식인데요. 네, 보통 인도네시아 음식하면 위생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기름이 져서 잘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플레이트에 이것저것 옹기종기 담겨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반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아얌 꾸닝이 있습니다. 노랑 소스로 양념이 돼서 아얌 꾸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이랑 쌈발 온좀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템페류랑 비슷한데 콩 같은 거에 쌈발을 버무려서 나오는 반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흐고랭, 그 다음에 템페고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죠?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요, 인도네시아 음식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기자기해서
카페에서 디저트류만 팔 줄 알았는데요. 식사류도 정말 많이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주문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먹어볼 요리는 바로 서양 음식의 대표인 스테이크입니다. 네, 레터코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와규로 만들어진 최고급의 스테이크입니다. 네, 감자튀김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나왔는데요.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이곳은 키즈 코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른들 식사할 때 정신 사납지 않게 아가들을 이곳에 데려다 주시면요.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넓죠?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정말 넓은데요? 아가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겠죠. 다양한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Our place is actually a place to celebrate your life, like every milestone. We currently hosting a lot of events such as bridal shower, and then after the wedding you can have the baby shower, birthdays, and we try to be the best place to provide our patrons for celebrating their life milestones. 반텐주 땅그랑 경찰은 한 공장의 운전기사가 배달을 하던 물품과 트럭을 몽땅 뺏겼다고 신고했지만 그건 운전수와 공장 직원 2명이 짜고 버린 자작극이었다고 해서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운전수와 직원 2명이 짜고요. 회사 물건과 트럭을 빼돌려서 팔아먹다가 걸린 삼류 노상강도 자작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웃기는 것은 이들이 완전 노상강도를 당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운전수의 팔다리를 묶는가 하면은 입에다가 재갈도 물리고 길에다가 그냥 버리고 달아났다고 하는 것을 위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연말이라든지 할일하야 때 특히 급여 자금을 수송할 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연말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방라켓 인도네시아 은행이 경찰과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합동으로 이 띠랑 제도, 즉 교통벌칙금 제도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교통벌칙금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요. BLE ATM 기기를 통해서 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경찰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먼저 SIM과 SDN카, 즉 자동차 운행증을 보여달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 소위 딱지라는 것을 떼게 되는데 이때 면허증과 SDN카 원본을 경찰이 압수했다가 벌칙금을 내게 되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아주 간단히 해결하겠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죠. 2번에 걸친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의 군중 집회하고요. 광화문 군중 시위가 너무 흡사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기고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랑에 있는 브리위자야 대학의 기난자르 행정학과 교수의 브렉시트, 트럼프, 두테르테 단 기타란 제목의 기고문인데요. 그는 전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레이트 리액션이라는 정책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트 리액션이라는 것은 신고립주의, 즉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먼저 정책은 멕시코 같은 중남미 국가들과 테러와 관련된 무슬림들의 미국 이민을 강력히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 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TPP를 탈퇴하고요. FTA에 대해서도 제거할 것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하는 UN 기후변화 정책을 미국이 거부하고 중국의 환율 조작 및 대미국 무역 역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중동의 봄이라고 하는 정치적 혼란을 피해서 무작정 EU로 몰려드는 이슬람 난민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EU는 이미 브렉시트로 영국을 잃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는 어떻게든 미국의 도움 없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일종의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요즘 세계를 크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그 반대 세력, 즉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보다는 군중을 동원하는 일종의 군중민주주의 세력 간의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4.11과 2.12 자카르타 이슬람 단체의 군중 집회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도 광화문 촛불 시위 집회와 박사모 태극기 집회가 바로 그런 것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자카르타 군중 시위는 단지 이슬람 단체의 재화를 모색하는 데모, 즉 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서 벌이는 데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슬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큰 군중 집회를 의식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카에리, 즉 하나의 인도네시아를 부정하는 중동의 IS 확대 세력으로 봐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념적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부와 경찰은 반반짜시라를 통해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IS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 현상을 빌미로 숱한 이슬람 난민들이 EU 국경을 넘고 있고요. 한편에선 이 IS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새로운 이슬람 국가 연합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IS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모슬이 함락 직전이고 미국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그레이트 리액션 정책 기조에서 친이스라엘 외교 전략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IS가 중동에서 설당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군부는 이미 설당을 잃고 있는 IS가 동남아 이슬람 국가, 즉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남부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들은 미얀마의 이슬람 난민, 즉 로힝야족을 밖으로 내몰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동남아 어딘가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레이시아와 미얀마가 가정부 송출 문제로 한번 충돌한 바 있고요. 필리핀의 아부사약과 또 다른 강력한 이슬람 강경 무장 세력들이 인도네시아의 연결고리를 두고 크고 작은 폭탄 테러를 인도네시아에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안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톨라우시라든지 인프라 건설 등 조코위 대통령의 화려했던 선거 공약들이 자신들의 삶을 빠르게 또 윤택하게 해줄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는 인프라고요. 자신들의 실질적 삶은 점점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복지 향상이나 실질적 경제 안정을 실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 현상도 어쩌면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해서 콤파스 신문 기고 기사 하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금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